제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어요. 팀장이 끓이고 있는데 옆에 신입사원이 이런 거예요. 답답하시네. 오뚜기가 지금 가장 맛있게 끓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지금 회사에서 얘기해 주신 거 있잖아요. 카톡으로 좀 전달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외주하기 편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결혼정보회사 같은 것이 요즘 잘 돼요. 소개팅 하면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나요? 나는 연봉 4억의 얼굴은 김태희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생의 온다 저자 이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짤막하게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인 2000년생이 온다라는 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특정 세대가 아니라 지금의 2020년도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작가라기보다는 회사원입니다. 오늘도 회사 끝나고 왔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사실 이런 회사들을 다녔었고요. CJ그룹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저희 식품을 만드는 제일제당이라는 곳에서 근무했었고요. 제가 중간에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담당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데 그때 처음 만났던 친구들이 90년대생이에요. 저와는 굉장히 좀 같고 다른 면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쓴 책이 90년생이 온다고요. 지금으로 또 10년이 지났네요. 회사로 작년부터 오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계속 책을 써서 지금 5권의 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신 책은 이 책 하나밖에 없을 거고요. 이 책은 이제 유명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뭐가 유명하냐면 바로 제목입니다. 사실 이 책이 인문사회 서적이 아니에요. 경제 경영 실용서예요. 어떻게 하면 신입사원들과 같이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사실 2000년생이 온다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2000년생이 온다는 책을 썼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저만 잘 살면 돼요.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세대란 얘기보단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를 2000년생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2000년대생이나 90년생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요것만 알면 인생 살기 편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에 대해서 좀 아시면 편해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받아볼 때 깜짝 놀라는 건 이런 거죠. 바로 빨리빨리. 안녕하십니까 전에 먼저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빨리빨리 하니까 한국인들이 국가번호도 그래서 82번이다 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인데 외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공항이나 환승센터 가시면 뭐가 있냐면 요게 있을 거예요. 무빙워크에서 한국인들은 다들 뭐하고 있던가요? 그죠? 예. 뭔가 급해요. 예, 앞으로 막 캐리어 끌고 가고 뭐 난리가 납니다. 한국인들은 딱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모두가 걷죠.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빙워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자동길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뭐죠? 서 있으면 앞으로 길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분들은 이거를 고지고대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은 똑똑하죠. 이동 속도가 높아지는 도구 정도로 인식해요, 한국인은. 제가 이거 직접 김포공항에서 찍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걷거나 뛰지 마세요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99.9%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인이 못 읽는 단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이 오늘도 보셨을 단어 바로 이거죠. 당기세요. 보통 못 읽습니다. 아무리 써놔도 사람들이 저거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못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기세요만 못 읽는 게 아니에요. 당기세요 써 있으면 한국 사람 어떻게 하죠? 밀죠. 미세요 써 있으면요. 당겨요. 고정문 써 있으면요. 한번 흔들어 봐야 돼요. 한번 흔들어 봐야 돼요. 이게 바로 한국인이에요. 제가 정확히 좀 공부해 본 결과 한국 사람들은 절대 청개구리가 아닙니다. 뭐에 가깝냐면 사실은 요거에 가까워요. 불굴의 도전 정신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왜 당기세요를 미세요를 반대로 하는지 아세요? 밀면 밀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예. 분명히 밀릴 때가 있어요. 예. 사람 못 믿어서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걸 직접 자의적으로 해봤을 때 더 빨리 때문이죠. 이거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한번 직접 해보는 습관, 자의적인 습성이 강합니다. 이게 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가장 대비된 특성이에요. 여러분 유도리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융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융통성이 뛰어나요, 예전부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원칙에 가깝다고 하는 일부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한 번에 깨부셔 보겠습니다. 바로 이 버튼을 좀 알면 돼요. 이 버튼의 이름이 뭘까요? 비상 깜빡이 혹은 비상 전멸등 이런 겁니다. 근데 비상등이라고 보통 부르죠.
저게 전 세계 모든 차에 다 달려있어요. 미국이든 사우디아라비아든 한국이든. 근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걸 딱 한 상황에서만 씁니다. 비상등이니까 비상 상황, 이머전시한 상황에서만 씁니다. 근데 돌고 돌아서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쓸까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너도 그럴 거잖아, 한 번만 봐줘, 우리가 남이가 안녕 안녕 비상 상황.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운전하다 왔는데 운전하다 보면 좀 목숨이 걸려있는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어요. 화가 나죠? 빵빵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미안해 미안해 하는 비상의 버튼을 눌러요. 한국 사람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제가 그래도 매너는 있구나, 가정교육은 잘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국 사람들만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통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익신고 신고 건수예요. 10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늘다가 갑자기 2021년에 들어오자마자 100만 건이었던 것이 갑자기 500만 건으로 확 뜁니다. 좀 놀랍겠지만 공익신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80%가 도로교통법이에요. 미안해 미안해 버튼을 눌렀는데 신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커뮤니티 같은 데 보거나 SNS 보면 갈등이 엄청 많아요, 사회에. 그 중에 하나를 꺼내볼게요. 작년에 있었던 무한 뷔페 논쟁입니다. 초밥 뷔페가 있어요. 5만 원 내면 100분 동안 무제한으로 초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면 몇 그릇 먹을 것 같아요? 많이 먹어야죠. 5만 원이 생돈이에요. 많이 먹어야죠. 근데 저 같은 건장한 청년 3명이 와서 60분 만에 170그릇을 먹은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죄송한데 나가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무한 뷔페여도 상식이 있고 기본적인 매너가 있는 거지 200그릇, 300그릇 먹으면 장사하겠어? 라고 한 부류가 있었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한 뷔페인데 여기서 그만 먹으라는 건 사기 아니야? 이쪽이 바로 전통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의 마인드고요. 저거는 원칙적인 마인드가 충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갈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융통성과 원칙이 싸우는 거고요. 사실은 신입사원 MZ세대라고 불리는 소위 그 친구들과 싸움이 겉으로만 그렇게 될 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사실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본 단어죠.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날로그예요. 이거를 그 음량을 숫자로 1단위로 표현하면 그게 디지털이 될 뿐입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을 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요 요리 재료의 이름이 뭔가요? 브로콜리인가요? 브로콜리인가요? 저는 브로콜리인지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브로콜리가 맞습니다. 시장에 가면 어떻게 붙어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이죠. 브로콜리, 브로커리, 블루캐리, 보리꼬리 나오다 이게 나왔죠. 브로커, 예, 국산 브로커. 예. 음성은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집중하고 있지 않거나 제가 발음을 열심히 안 하면 디지털로 전환을 될 때 자기 마음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 완전 디지털인 분들은 많이 없고요. 완전 아날로그거나 절반 정도 디지털인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감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 요거를 보면 돼요. 이런 거 있었어요. 걸면 걸리는 걸리버. 네, 이런 폰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완전 디지털 인간일 수가 없어요. 예전 폰 갖고 왔어요. 애니콜 갖고 왔는데 이거 한번 좀 써보셨죠? 놀랍겠죠, 여러분? 2000년대생 여러분들은 이 폰을 한 번도 안 써본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이 휴대폰을 산 성인쯤 되었을 때 아이폰과 갤럭시가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옛날에 기억을 떠듬어 보시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마크가 뭘 표시하나요? 배터리입니다. 기억하시죠? 예전 배터리가 이렇게 짝대기로 돼 있었어요. 3개 혹은 보통 4개. 4개면 100%, 2개면 50% 이렇게 돼 있었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배터리와 비교해 볼까요? 지금은 100등분 자잘하게 잘려지는 겁니다. 이게 회사에서 어떤 갈등들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회사의 출근 시간이 언제일까요? 9시 하겠습니다. 예전 제가 15년 전, 17년 전에 회사 신입사원 갔을 때 9시면 제가 15분 전에 갔거든요. 근데 선배님이 쑥 오시더니 첫째 날에 이런 얘기 했어요. 야, 30분 일찍 와.
이 인간 뭐지? 이러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날부터 30분 일찍 왔어요. 욕먹기 싫은 것도 있고. 저는 15분 일찍 오나 30분 일찍 오나 저한테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일을 배워야 되는 신입사원이 이거 태도가 엉망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거죠. 세상을 보는 단위가 저 같은 기성세대보다는 촘촘합니다. 1분 단위로 세상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9시면 가장 합리적인 출근 시간 언제다? 8시 59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웃긴 얘기겠지만 법적으로 59분까지 오면 뭐라고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10분만 일찍 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얘기하는 순간 10분에 대한 돈을 줘야 돼요. 법적으로는. 그게 바로 지금의 세상 변화랑 좀 더 연관돼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그 나이대가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아날로그 인간인지 디지털 인간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하면 된다네. 이게 아날로그예요. 하면 된다를 영어로 바꾸면 뭐냐면 if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한국은 100%죠. 무조건이야. 묻고 따지지 않고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날로그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날로그보다 절반 디지털이거든요. 저는 막 선배님들이 아니 매출 500% 가능하지 이러면 하면 될까라고 생각했죠. 디지털에 익숙한 친구들이 회사를 들어온다? 뭐가 익숙하다? 이게 더 익숙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코딩이라고 하시죠. 코딩이나 AI 같은 것들이 보면 사실은 저거와 똑같은 프로세스입니다. 어떤 조건이 돼야지 움직여요. A를 입력하면 A-가 나오고 B를 입력하면 B-가 나오는 약속이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정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안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전과 달라진 거예요. 디지털로 치환을 해보면 A를 넣었을 때 A가 나오는 게 디지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대로 알아듣는 것이 지금의 디지털 사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날로그는 융통성, 유연함을 뜻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디지털은 좋아 보이고 신식으로 보이지만 딱딱딱 떨어지는 단호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날로그 인간은 딱딱 떨어지지 않지만 정이 많습니다. 유연하고 인간적이기도 해요. 근데 완전 디지털 인간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전통 한국 사회에 어울리는 것은 뭘까요?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아마 평생 살아온 분들일 거예요. 이게 2, 3년 사이 급격하게 완전 디지털로 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답이 중간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객꼰대가 안 되는 방법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삐져나가지 않으면 돼요. 아날로그가 심한 사람 이것만 피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 얘기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적긴 그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작년에 겪은 일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이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공통적으로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뭘까요? 라면입니다. 라면 다 끓여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신라면 말고요. 반대로 진라면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진짜 오뚜기 진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끓여 먹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제가 최근에 한 건데 신라면하고요. 진라면이 끓여 먹는 공식 레시피가 달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라면은 물을 넣은 다음에 면을 넣기 전에 건더기 숲을 먼저 넣으라고 돼 있어요. 끓기 전에. 그 다음에 분말 스프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면을 넣으라고 돼 있어요. 최근 작년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 회사에서 워크숍을 갔어요. 밤에 술을 많이 먹고 그 다음날 해장을 하려고 진라면 매운맛을 누가 끓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팀장이 끓이고 있는데 옆에 신입사원이 이런 거예요. 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라면을 그렇게 끓이시면 어떡해요? 답답하시네. 진라면의 전문가는 오뚜기 아닙니까? 오뚜기가 지금 가장 맛있게 끓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왜 면을 먼저 넣으세요라고 한 적 있어요. 이런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면 너무 더 딱딱 떠서 속이 시원할까요? 아니면 미쳐버릴 것 같을까요? 저는 후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써 있는 거 맞죠? 써 있습니다. 그대로 안 하면 미쳐버린 사람이 일부 사람이 있어요. 진라면 좋아하는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써 있는 대로 안 하면 미쳐버린 사람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인공지능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기계예요, 기계. 근데 우리는 지금 특히 회사나 사회는 인간이래요? 아니면 기계끼리래요? 사람끼리, 인간끼리 일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딱딱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간이 우리 사회엔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요즘에 매일매일 저출산, 저출생 난리죠. 소아과가 다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번화가 같은 데는 소아과가 있어야지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전국 소아청소년과 의원 옆에 새로 생겨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정신과? 어떤 분은 이제 탕후루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직접 저희 동네 사진 한번 보여볼게요. 발달센터, 상담센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약간 약국처럼 보완제 같은 거예요. 몸을 고치러 소아과에 가고요.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왕의 DNA를 갖고 있는데 왜 영어를 못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외주하기 편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결혼정보회사 같은 것이 요즘 잘 돼요. 왜 잘 될까요? 소개팅 하면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나요? 나는 연봉 4억의 얼굴은 김태희,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네 얼굴을 좀 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요즘에 학폭 같은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마 학폭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때리고 패고 조지고 지지고 옥상 따라와, 이렇게 인식하실 텐데, 요즘에 학폭은 그게 아니죠. 지나가다가 친구랑 부딪힐 수 있잖아요. 서로 말다툼하다가 격 한 말이 나오면 그게 학폭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상담센터가 거의 다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대학교에서 들은 얘기인데 깜짝 놀랐어요. 한 대학생이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상담 선생님, 저 어제 호진이란 얘랑 잘 지내다가요, 말싸움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구랑 얘기해야 될까요? 호진이랑 얘기해야죠.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은 서로 얘기해서 푸는 게 기본입니다. 이걸 누군가에게 물어본 순간 답도 안 될 뿐더러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걸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진짜 일부분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지각하는데 어머니가 전화 온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과제가 많은데 아버지가 전화 온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전화를 젊은 세대가 두려워하더라. 전화는 아날로그적 소통의 일환입니다. 문자, 메신저는 디지털적으로 정확하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단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얘기해 주신 거 있잖아요. 카톡으로 좀 전달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말은. 이게 진짜 차이지, 전화를 두려워하는 바보들이 생겨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